새벽. 주전자가 끓습니다. 허리 펴고 숨을 고릅니다. 75. 이름은 박순자. 창밖 감나무가 가을을 준비합니다. 작은 잎사귀 하나가 살짝 흔들립니다. 남편이 있던 자리. 사진 한 장. 말이 없는 얼굴. 그러나 모든 말을 아는 얼굴. 그날 문이 열렸습니다. 큰 딸 미영, 작은 아들 준노. 표정은 단단했고 말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고집 부리세요. 한 문장이 방 안의 온도를 바꿉니다. 숨이 잠깐 멈춥니다.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요양원 가세요. 집은 팔죠. 우리도 힘들어요. 말끝마다 숫자가 따라붙습니다. 5억, 200만 원, 10년. 숫자는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느리고 복잡합니다. 순자는 묻습니다. 정말 나를 위한 걸까? 아닌 걸 안다. 그래도 모른 척하고 싶다. 주방에선 국이 끓고 거실엔 남편의 웃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집은 평생의 땀과 시간으로 지은 둥지. 자식들 손톱 뜯던 소리까지 베인 곳. 그런데 오늘은 숫자가 집을 덮습니다. 계산서 같은 표정. 효율이라는 말. 비용이라는 안부.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요양원을 택하고 누군가는 집을 지키며 버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게 울고 나서 다시 일어섭니다.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 손가락으로 이불 주름을 펴고 또 펴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우린 남에게 기대지 말자. 그 말이 오래오래 가슴을 문지릅니다. 이튿날 전화를 겁니다. 오래된 친구 정숙. 말없이 들어주는 사람. 같은 세월을 건너온 사람. 나도 겪었어. 정숙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립니다. 도는 사람 사이에 문을 닫게도 다시 열게도 합니다. 우리는 그 문 앞에서 주저앉기도 하고 조심조심 손잡이를 돌리기도 합니다. 순자는 결심합니다. 먼저 나를 지키자. 내 삶의 온도를 내가 정하자. 혼자가 두렵다면 함께할 방법을 찾자. 경로당. 웃음소리와 작은 말다툼이 섞인 곳. 거기서 순자는 배웁니다. 살아온 이야기는 힘이 된다는 것. 연결은 두려움을 줄인다는 것. 안부 전화 하나가 밤을 건너게 해준다는 것. 재정을 펼쳐봅니다. 연금 110만 원. 관리비, 식비, 약값. 종이에 적고 다시 지웁니다. 핵심은 하나. 되는지 안 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는지입니다. 순자는 작은 실험을 시작합니다. 안전 확인 서비스 신청. 응급 호출 버튼 목걸이. 일주일 한 번 친구들과 장보기. 그리고 반찬 일을 찾아봅니다. 오래 몸에 밴 손맛을 꺼내봅니다. 누군가의 저녁상에서 다시 살아나는 솥. 여러분, 여기서 잠깐요. 이 채널 100세 지혜는 노년의 삶을 단단하게 설계하는 방법을 차분하게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며칠 후 자식들은 다시 찾아옵니다. 말은 더 또렷해졌고
표정은 더 매끄러워졌습니다. 브로셔, 계약서, 상담 예약표.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만 빠졌습니다. 당사자의 마음.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이 집은 내 삶이야. 문장은 짧고 의미는 길다. 내가 정할게. 두 번째 문장이 방의 공기를 바꿉니다. 자식들은 말합니다. 효율이요. 안전이요. 현실이요. 순자는 답합니다. 존중이요. 선택이요. 내 삶이요. 그날 밤 순자는 연습합니다. 거절의 문장. 단호하지만 미움은 남기지 않는 말. 사랑은 유지하고 경계를 세우는 방법. 나는 너희의 집이 아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주전자 소리가 다시 시작됩니다. 감나무 잎이 한 장 더 떨어집니다. 그러나 빈자리는 오래 비지 않습니다. 새로운 습관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요가 매트, 작은 수첩, 긴 호흡. 오늘부터 순자는 매일 기록합니다. 몸 상태, 지출 내역, 감사한 일 3가지, 그리고 한 문장씩.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배우고 있다. 나는 계속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의 노년은 누구의 눈치로 사는 계절이 아닙니다. 눈치를 거두고 주체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이 이야기는 버티는 법이 아니라 살아내는 법을 다룹니다. 숫자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 관계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법, 고독을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로 바꾸는 법.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 법을 하나씩 손에 쥐겠습니다. 재정, 건강, 관계, 일거리. 4개의 축을 세우고 그 위에 여러분만의 집을 새로 지을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 아무도 대신 팔 수 없는 집. 여러분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합니다. 박순자의 오늘처럼 여러분의 오늘도 책상 위에 통장을 펼칩니다. 볼펜으로 숫자를 하나하나 옮깁니다. 작은 글씨들이 모여 이야기가 됩니다. 국민연금 8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은 110만 원. 순자는 잠시 멈춥니다. 이 정도로 충분할까? 불안이 고개를 듭니다. 관리비, 전기세, 약값. 한 장의 종이에 적어봅니다. 지출은 빠르고 수입은 느립니다. 그러나 적어보니 보입니다. 아, 생각보다 가능하네. 그동안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이 떠난 후에는 자식들이. 항상 누군가가 대신 계산했습니다. 순자는 그저 하루 벌어 하루 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숫자를 내가 들여다봅니다. 내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내 삶을 내가 운영합니다. 자식들이 말합니다. 요양원비 월 200만 원. 집 팔면 10년은 충분해요. 그들의 계산은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거기엔 빠진 게 있습니다. 내 의지라는 항목. 순자는 다시 종이를 씁니다. 110만 원 수입, 80만 원 지출, 30만 원 남음. 여기에 혹시라도 반찬 일을 시작하면 추가로 50만 원, 60만 원. 그럼 충분하다. 순자는 속으로 되뇌입니다. 나는 남에게 기대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재정은 두려움의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방법만 남습니다. 숫자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감정이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명확해집니다. 춘자는 깨닫습니다.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다. 돈을 모른 채 사는 게 문제다. 여러분도 통장을 펴보셨나요? 월 수입, 월 지출. 한눈에 적어 보셨나요? 그 단순한 행동이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그날 밤 순자는 이불을 덮으며 웃습니다. 괜찮아. 나는 살 수 있어. 처음으로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재정은 무너짐의 이유가 아니라 자립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조용한 집, 초침 소리만 크게 들립니다. 순자는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아무도 모르면 어떡하지? 혼자 사는 두려움은 밤이 깊을수록 커졌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 응급 호출 시스템. 신청서를 쓰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조금 놓였습니다. 며칠 후 작은 목걸이가 도착했습니다. 응급 호출 버튼. 목에 걸고 있으면 갑자기 쓰러지더라도 구조 요청이 가능합니다. 순자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또 하나의 약속. 경로당 친구들과의 연락망. 매일 아침 7시 안부 전화를 주고받습니다. 잘 잤어? 오늘은 어디 아파? 짧은 인사지만 그 짧음 속에 든든함이 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깊은 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우린 서로의 보험이다. 집안도 조금 바꿨습니다. 미끄러운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침대 옆에는 작은 조명을 두었습니다. 밤에 일어나도 불을 켤 수 있도록. 이 작은 변화들이 삶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전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버튼 하나, 전화 한 통, 불빛 하나. 그 작은 것들이 생명을 붙잡습니다. 순자는 이제 밤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불빛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 속에도 하나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 안전이 두려움을 줄이고 두려움이 줄어드니 삶이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재정이 삶을 버티게 한다면 안전은 두려움을 줄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디서 버틸까요? 정답은 관계였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존중보다 계산이 앞섰고 사랑보다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넓습니다. 연결은 다른 곳에서도 시작됩니다. 경로당. 평생 가본 적 없던 곳.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어색함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곧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순자 씨, 오랜만이네요. 같이 화투 치실래요?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낯선 손길. 그러나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일주일에 3번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수다는 길었고 웃음은 자주 터졌습니다. 집에서는 들리지 않던 소리, 자식과는 나눌 수 없던 대화. 허리 아프다. 요즘 연금이 늦게 나온다. 아들 녀석이 또. 누구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 이미 다 겪어본 사람들이었기에 춘자는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외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이 생겼습니다. 다음 주엔 같이 장 보러 가자. 문화센터 요가 같이 들어볼래? 혹시 아프면 꼭 전화해. 이 작은 연결이 삶을 다시 빛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식만이 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곁에 있는 또래,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춘자는 이제 압니다.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이 단단해지자 말도 바뀌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관계가 무너졌을 때 새로운 관계를 세우면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춘자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연금만으로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내 힘으로 벌어야 더 든든하지 않을까. 그때 찾아온 제안. 경로당에서 알게 된 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춘자 씨, 반찬 좀 해줄 수 있어요? 재료비 드리고 품값도 드릴게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그냥 해드리면 되죠. 그러나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일거리를 드리는 거예요. 춘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일거리. 오랜만에 듣는 단어였습니다. 결국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집밥처럼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손끝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기쁨. 그 기쁨이 작은 수입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20만 원.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내 힘으로 번 돈이다. 그 자부심이 컸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부탁했습니다. 춘자 씨, 우리 집에도 좀 해주세요. 밥상에 집 반찬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일거리는 늘어났습니다. 수입은 20만 원에서 40만 원. 다시 6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춘자는 웃었습니다. 네, 나이 75. 다시 일을 시작하다니. 몸은 바빴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주머니에 작은 지폐가 늘어날 때마다 자신감도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일은 돈만 주지 않습니다. 존재의 가치를 확인시켜 줍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 그것이 삶을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춘자는 이제 압니다. 노년의 자립은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작은 일거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반찬 한 그릇. 그 안에 경제도 보람도 존엄도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와 준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표정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 해요. 계약서와 브로셔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게 끝난 듯한 모습. 춘자는 가만히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숫자와 글자가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자신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엄마, 이 집 팔고 요양원 가시면 돼요. 남는 돈은 저희가 나눠 쓰고요. 말끝마다 이익 계산이 붙었습니다. 춘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더는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바보인 줄 알았니?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내 귀로 다 들었다. 집값이 얼마고 남는 돈을 나눠 가진다고. 미영과 준노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생활이 힘들어서요. 춘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 결혼할 때 전세금 보태줬다. 사업한다고 돈도 줬다. 평생 너희 위해 살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집까지 내놓으라니. 목소리는 단호했고 떨림이 없었습니다. 이 집은 내 삶이다. 내가 정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어.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춘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계속 압박한다면 나는 내 재산을 전부 사회에 기부할 거다.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 순간 자식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처음 보는 어머니의 단호함이었습니다. 춘자는 천천히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다. 앞으로 이 집 얘기 다시 꺼내지 마라. 자식들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춘자는 가만히 숨을 고르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그녀의 결심을 응원하듯. 그날 밤 순자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약한 노인이 아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갈등의 밤이 지나고 춘자는 새로운 길을 택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로당. 그곳에서 작은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끼리 도우며 살자. 말순이의 제안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아침 안부 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잘 잤어?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짧은 인사지만 마음이 놓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집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압박과 협박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조심스러운 눈빛이 생겼습니다. 먼저 준노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춘자는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춘자의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며칠 뒤 미영도 찾아왔습니다. 눈가에는 후회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엄마를 의존 대상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사람으로 존중해야 한다. 딸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이제는 엄마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그날 이후 관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일방적인 요구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안부 전화가 늘었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엄마, 뭐 드셨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 안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춘자는 느꼈습니다. 관계는 강요로 지켜지는 게 아니다. 존중 위에 다시 세워져야 한다. 자식들과의 거리는 여전히 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거리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춘자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짐이 아니다. 나는 하나의 사람으로 서 있다. 춘자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재정은 스스로 관리했고, 안전은 준비로 지켰습니다. 관계는 새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은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춘자 씨, 저도 집 문제로 힘들어요. 자식들이 전세금을 빌려달라고 했어. 춘자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과정을 들려주었습니다. 숫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그걸 아는 게 시작이에요. 상대방의 눈빛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춘자는 경로당의 작은 상담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울며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하려 합니다. 며느리가 요양원 얘기를 꺼내네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 길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르신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던 자리에서 조금씩 빛이 피어났습니다. 소문은 퍼졌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춘자 어르신,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나요?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역할. 춘자는 이제 단순히 혼자가 아닌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연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8세 박순자입니다. 청중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당당한 모습. 저는 자식에게 짐이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삶의 주인입니다. 춘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단단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은 늦지 않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중 속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끄덕여졌습니다. 춘자는 느꼈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 주는구나. 존중받지 못했던 시간은 사라지고 이제는 존중을 나누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춘자는 이제 79.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아침은 요가로 시작했습니다. 호흡은 길고 몸은 가벼웠습니다. 점심엔 반찬 일을 하며 수입을 챙겼습니다. 저녁에는 경로당에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연금, 일거리, 강연료, 월 200만 원 넘는 수입. 생활비를 쓰고도 저축이 남았습니다. 노년의 자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달라진 건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짐이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말, 그 차가운 눈빛. 그러나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삶이 덮였기 때문입니다. 미영은 가끔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존경해요. 준노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춘자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원망은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배웠습니다. 사랑도 존중이 있어야 유지된다. 그날 밤 순자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찾았어. 당신도 나를 자랑스러워하겠지. 사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순자는 대답을 들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지금도 자식 때문에 또는 돈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순자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은 여전히 당신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 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백세 지혜를 응원해 주세요.